근데 이제 공황 증상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? 영어로 공황은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. 어택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발작이라 그러는데, 이 환자분들은 발작이라는 용어를 되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공황 발작이라는 용어를 안 하고 그냥 공황이라고 그렇게 쓰는데, 환자분들도 그런 용어 발작을 안 쓰는 걸 더 나아하시더라고요. 어쨌건 이런 공황 증상이 어떤 증상이 오냐? 사실은 여기에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11번, 12번이 심리적 증상, 즉 정신적 증상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,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의 신체적 증상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내가 공황을 겪을 때 이런 걸 겪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은 것부터 10개까지 이렇게 끊어놓은 거죠. 사실 공황 환자들이 표현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다양한 공황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근육의 떨림이라든지 근육이 이렇게 실룩실룩거린다든지 또 온몸에 이렇게 통증들이 돌아다닌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,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해 나가지 하는 중에 안 나와도 여러분이 이 공황장애 극복 설명서를 보면 그 안에 공황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책을 읽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아주 공황의 전형적인 증상들로 이렇게 10가지 신체 증상들을 나열했죠. 이것들을 다시 한번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. 공황의 신체 증상은 심혈관계 증상이 있죠. 심혈관계 증상으로 심장 박동이 엄청 뛰는 거죠.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심장이 바깥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두려울 정도로 뛰어요.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죠. 이때 심박동수는 150회 이상 올라가죠. 그 다음에 호흡계 증상이 있죠. 호흡계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건 숨이 가쁜 느낌 정도에서부터 아주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호소합니다. 과호흡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, 이제 공황을 겪을 때 이 호흡이 질식감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호흡 현상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흉부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것도 동반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소화계 증상이 있어요. 소화계 증상으로 이제 흔히 나오는 거는 토할 것 같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아래로 내리쌀 것 같은 그런 소화계에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또 있죠.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으로는 어지럽거나 또는 머리가 띵하거나 불안정감, 쓰러질 것 같은 느낌, 손끝 같은 데가 마비되거나 짜릿짜릿한 그런 감각도 경험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비현실감 이인증인 건 뭘 얘기하냐면 좀 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, 또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이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계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공황이라는 현상이 오면 너무너무나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, 특히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증상들이 나타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, 또는 여기 빨간 표시로 해놓은 심리적 증상 중에 1가지와 나머지 한 3가지 신체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 공황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번에 자제력 상실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, 또 12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,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자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, 미칠 것 같은 두려움. 여기에 자제력 상실에는 자제력을 잃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, 그래서 타인들한테,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다 들어가는 거죠.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.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한 11, 12번 이 심리적
증상이 없으면 신체 증상이 아무리 많아도 공황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. 저 1번부터 10번까지 저 다양한 증상들은 사실은 불안이 심하면, 불안이 아주 급격히 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에요. 근데 우리가 불안이 심한 형태와 공황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공황 때는 저 11, 12번 이 심리적인 공포가 항상 동반돼야지 된다 이거죠.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공황 환자들의 그 많은 분들 중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선생님, 저는 저런 증상을 겪긴 했지만 신체 증상들을 그때 저렇게 막 꼭 죽거나 미칠 것 같거나 내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. 또 일부 환자분은 그때 뭔가 하여튼 굉장히 두렵긴 했지만 굳이 내가 죽을 걸 두려워했나? 미칠 걸 두려워했나? 자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나?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공황 증상을 겪을 땐 너무 공포스럽고 막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경황이 없다는 소리를 하죠. 어떤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니까 그렇게 막 혼동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정말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미처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fear of fear라 그래요. 공포에 대한 공포. 너무 공포가 심하니까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은 저 끝에까지도 마음이 가지 못하는 거죠. 그 전 단계에서 그냥 두려운 걸로 이제 블록시키는 거죠, 자신을. 그리고 저 10번의 비현실감이나 이인증도 내가 변한 것 같은 느낌, 내 주변이 변한 것 같은 느낌도 왜 저런 현상을 경험할까 이제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공황 현상이라는 건 교감신경이라는 게 엄청나게 과잉 흥분하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 그 교감신경은 나의 외부의 모든 정보, 자극을 전부 처리하는 장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위험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갖고 처리하는 장치인데 이게 너무 과민해지니까 그 들어오는 모든 안팎의 자극이 다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. 그러면 일단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블록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반응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. 그런 일시적으로 날 보호하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또는 내 주변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걸로 이 10번 비현실감이나 이인증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. 대개 공황을 겪는 분들은 그래서 뭘 두려워하냐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. 대부분은 죽을까봐.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. 응급실을 막 쫓아가시죠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전 죽을까봐 보다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겪어요. 그래. 이럴 때는 되게 비현실감이나 이인증 현상을 경험한 분들은 미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이제 있게 되죠. 또는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죠. 그런데 이 7번에 토할 것 같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또는 아래로 내리쌀 것 같은 그런 소화계 증상을 괴로워하는 분들은 같은 공황 증상이라도 이분들은 두려워하는 게 이 죽거나 미치는 거 이게 아니에요. 이분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장거리 무슨 버스 같은 걸 탔든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빨리 내려서 화장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화장실 확보가 제일 급한 거죠. 딴 공황 있는 분들은 응급실이라든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빨리 그런 의료적 도움을 받을 그런 상황을 확보하길 원하는데 7번에 토할 것 같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분들은 또는 내리쌀 것 같은 분들은 그런 화장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은 공황장애라도 그 두려워하는 성격 이런 틀이 증상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공황을 오랫동안 치료를 해보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.
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내가 공황 증상을 겪었을 때 뭘 두려워했었지?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쭉 가보세요. 만약 내가 뭘 두려워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뭘 두려워하겠구나. 또 어떤 분들은 남 앞에 망신당하는 걸 두려워해요. 망신당하는 거. 그러니까 저런 증상들이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든지 사람 많은데 어디 있다가 백화점 같은 데 갔다가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상하게 보일까봐, 좀 안 좋게 보일까봐, 그런 걸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공황이라는 현상 한 번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이 신체 증상이 다 나타날 필요는 없고, 이 중에 3가지 이상, 그리고 이건 꼭 있어야죠. 심리적 증상으로, 자제력을 잃을까봐 두렵거나 미칠 것 같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. 이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우리가 공황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